고모는 늘 가족 모임의 중심이었다. 문제는 그 중심이 언제나 사건이라는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고모는 자유롭다는 말로 포장된 무책임을 달고 살았다. 직장은 오래 다닌 적이 없었고 무언가를 시작했다가도 나랑 안 맞아라는 한마디로 그만두기 일쑤였다.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는 늘 고모의 뒤를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어린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가족이니까 돕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당연함이 집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사건은 어느 겨울 저녁 낯선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다. 거칠고 낮은 목소리의 남자가 아버지를 찾았다. 김 씨 맞습니까? 고모님 채무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표정이 단숨에 굳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을 틀어놓은 채 서 있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나는 빚이라는 단어가 집안에서 속삭임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순간을 봤다. 고모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했다. 사업 좀 하다가 잠깐 막힌 거야. 하지만 잠깐이 아니었다. 고모가 빌린 돈은 상상 이상이었고 이미 이자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다. 문제는 그 돈이 개인 대출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사채였다. 매일같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새벽에도 초인종이 울렸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문을 열기 전 한숨을 길게 쉬었다.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밤마다 거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이 집 담보로는 얼마까지 가능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자라온 집이 숫자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창밖만 바라봤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며칠 뒤 고모가 집에 찾아왔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입은 여전히 가벼웠다. 오빠, 이번만 도와주면 진짜 다시 시작할게. 그 말은 수십 번은 들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금액이 달랐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다봤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도장을 찍었다.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집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달 후 어머니 쪽에서도 연락이 왔다. 처가의 고모가 돈을 빌리러 갔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통장 내역이 증거였다.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돈 미안해서 말 못했어. 그 사람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1,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미 우리 집이 흔들리고 있는데 처가까지 끌어들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충격은 끝이 아니었다. 며칠 뒤 아내가 조용히 통장과 대출 서류를 꺼내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 말 못했어. 그 서류에는 또 다른 숫자가 적혀 있었다. 3천만 원. 고모가 아내에게 따로 연락해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그것도 몇 달 전 일이었다. 아내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당신 걱정할까봐 금방 갚는다 해서 믿었어.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가족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우리 부부의 미래까지 몰래 가져간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건 허탈함이었다. 우리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절망감이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식탁 위엔 반찬이 줄었고 대화도 줄었다. 대신 한숨이 늘었다. 아버지는 퇴근 후에도 거실 불을 켜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머니는 장부를 덮고 한참을 울다가 우리가 들어오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다. 그 웃음이 더 아팠다. 결정적인 날은 비가 오던 밤이었다.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이제는 갚으셔야죠.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다. 그날 이후 집은 급하게 팔렸다. 내가 자라온 방 창밖 풍경, 벽에 남아있던 키 표시까지 전부 낯선 사람에게 넘어갔다. 집을 잃고 나서야 현실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실감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었다. 결국 아내의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게 됐다.
짐을 들고 처가 문 앞에 서 있던 날 아내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해요라는 말이 겨우 나왔다.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안아줬지만 그 품이 따뜻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이사 첫날 밤 낯선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아내가 조용히 울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위로할 말도 화낼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가 잃은 건 집만이 아니었다. 신뢰였고 평온이었고 미래였다. 이제는 안다. 어떤 파산은 돈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